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그 광복절 특집으로 제가 보기에 우리 근대사회, 현대사회, 우리나라 현대사회 가장 잘못된 왜곡, 잘못 알고 있는 거짓, 이걸 이게 그 진실을 밝혀야 되겠다. 이런 이제 그 제가 사명감에 이번 특집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가장 그 잘못 알려진 왜곡된 가짜뉴스는 뭐냐? 우리 현대사에 있어서 바로 이제 그 북한은 독립운동가들이 건국했고 우리 남한은 친일파들이 건국했다. 요게요. 제일 우리 현대사에서 가장 큰 거짓입니다. 가장 큰 게 그 왜곡, 좌파들의 그 선전선동, 좌파들이 이걸 계속 퍼뜨려 가지고 우리 진짜 역사를 잘 모르는 우리 청년들까지도 야 진짜 이게 북한은 독립운동가들이 건설했고 우리 대한민국은 친일파가 건설했다는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우리 그 청년들이나 학생들 너무 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게 진짜 잘못된 거짓이다. 이걸 하나하나게 그 인물을 통해 그럼 이게 초대 대통령부터 이게 내각 구성을 보면 과연 이게 누가 어느 나라가 이게 친일파고 어느 나라가 이게 독립운동가인지 팩트를 가지고 하나하나게 따져봐야 된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자, 먼저 이게 그 국가 수반부터 보자고요. 크게 보면 우리나라는 이게 이승만이 건국했고 이승만 대통령, 북한은 이제 김일성이가 있는데 둘이가 이게 그 독립운동가 중에 비중을 한번 볼까요? 이거는 이게 비교하는 게요. 부끄럽습니다. 큰 이게 그 거목, 이승만 대통령이 큰 거목하고요. 김일성가 이게 뭡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그 잡초입니다. 아무것도 안 한 거야. 이승만 대통령은 평생을 독립운동을 위해 바친 전 세계가 알아주는 독립운동의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모든 게 최초고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부터 실제 독립운동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김일성이는 뭡니까 이거? 뭐 보천보 전투라고 그 파출소에 몇 명 없는 거 하나게 뭐 던지다가 나간 이거 왜 뭐 있나요? 전부 이게 왜곡이죠. 보천보 전투가 엄청나게 과장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이 되어 있어. 뭐 예를 들어 솔방울로 수류탄 만들 던질 때 솔방울로 수류탄을 어떻게 만듭니까? 그렇게 나뭇잎으로 뗏목을 만들어 타고 갔대. 이걸 믿는 놈이 있다니까? 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들고 완전히 뭐 나뭇잎으로 뗏목을 만들어서 쳐들어가서 독립운동을 다 한 것처럼 새빨간 왜곡 우상합니다. 김일성이 한 게 뭐 있어요? 그냥 청년 때 잠깐 뭐 그까 보천보까지 내가 인정하겠다. 근데 그것도 왜곡 과장돼 있다고. 별거 아니라고 업적이. 그 다음부터는 그냥 도망가가 다니다가 뭐 실제 뭐 동북 항일 연구원인데 투자한 게 없어요. 왜? 그때는 이게 이미 만주가 뭐 일제 천하기 때문에 전쟁이라는 게 없어. 그냥 도망 좀 다니면서 조직에 들어가 있다가 결국에 소련이 딱 점 찍어서 왜 박헌영이하고 면접 보는데 박헌영은 그래도 민족주의적인 요소가 좀 있거든. 근데 김일성이는 스탈린한테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는 이게 국제 사회주의, 국제 연대로서 충성을 다하겠다. 이래서 낙점돼서 소련군이 그냥 김일성이 키워준 거지. 그 어린 김일성이 한 게 뭐였냐고. 일단 이게 국가 수반부터 독립운동, 대통령부터 이게 다르잖아요. 이것만 봐도 이게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독립운동가가 건설한 거죠. 북한은 뭐 이게 김일성의 독립운동 그게 없다는 거예요. 경력이 전혀 없다. 거의 없다 보면 돼. 거의 없다. 자, 그러면 이 구체적으로 이제 수반들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게 그때 이승만 대통령 다음에 예를 들어 누가 왔냐? 대통령 이승만 이건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그 부통령이 이시영 이건 게 아주 대단하죠. 집안이. 그 아마 육형제가 다 이게 전 재산 4만 갑족 엄청난 집안입니다. 옛날에 오성과 한음할 때 그 백사 이항복 아시죠? 오성과 한음할 때 이항복과 이덕형 임진왜란 때 이거 이항복 있잖아요.
백사 이항복 그 집안이에요. 정말 이게 몇 대에 걸쳐 영의정과 온갖 그 군문 진짜 대단한 집안이고 명동에서부터 이 집안에 안 밟으면 땅을 못 갈 정도로 이걸 땅을 전 재산을 처분해 가지고요. 독립운동 했잖아. 그래서 우리 뭐 아나키스트 이회영도 있고요. 이회영 그 외에 뭐 이석영, 이철영, 뭐 이시영 전부 게 영자 돌림인데 아마 이게 그 거의 막내에서 한 번 위일 거야. 그게 이시영입니다. 이시영도 독립운동을 엄청 임시정부에 살아있는 전설이죠. 뭐 백번 김구보다 훨씬 더 오래 독립운동 한 건 더 많다 봐야 돼요. 그 위에 이회영도 마찬가지고 이회영 그 형들도 그 마찬가지 이석영 그것도 대단한 독립운동가 그 집안이 이종찬이잖아요. 광복회장 이종찬. 근데 이종찬 이자가 문제인 거지. 그 집안이 그런 거예요. 이분이 부통령인데 이걸 친일파가 세웠다면 안 되지. 그 좌파들도 이시영은 좋아하잖아. 이시영은 다 좋아하잖아. 지금 이제 경희대학교 전신 학교까지만 경희대학교 이게 이시영 집안입니다. 독립운동가. 이종찬 광복회장 봐. 그래도 이게 친일파가 세웠다 할 수 있냐? 너 할아버지 아니냐? 할아버지 이시영. 그 다음에 또 한번 볼까요? 누가 세웠는지. 국회의장은 이제 그 해공, 신익희를 친일파라는 사람 있나요? 국회의장, 초대 국회의장은 이승만이 했고, 대통령 뽑으면서 그 다음 국회의장이 해공 신익희, 대통령 후보까지 놓다가 그때 선거 못하고 돌아가셨잖아요. 급사. 신익희, 유명한 게 독립운동 아닙니까? 국회의장 신익희, 임시정부에서도 활동하고, 백범 김구의 비서까지 한 해공 신익희, 좌파들이 민주당이 신익희 조병옥 인정하잖아. 대통령 후보니까 해공. 근데 무슨 친일파야? 신익희 있죠. 자, 3부 요인 보자고. 대법원장이 누구다? 대법원장은 그 유명한 게 그 김종인의 그 할아버지. 우리 김종인 있잖아. 철새에 왔다 갔다 하는 할아버지 가인 김병로. 가인 김병로는 게 독립운동가 중에 독립운동가입니다. 가인 김병로. 자, 3부 요인이 보자고. 대통령 이승만, 부통령 이시영, 국회의장 신익희, 대법원장 김병로. 여기 대단한 독립운동이 다 모였잖아. 여기에 무슨 친일파가 어딨냐고. 친일파가.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장관도 한번 봅시다. 장관도 국무총리, 그때는 부통령이고 국무총리에서 국무총리 이범석은요, 광복군의 참모장 청산리 전투할 때 이범석 하면 우리 광복군 전투 유명하잖아. 지청천하고 이범석. 유명한 게 독립군입니다. 국무총리 이범석. 그 다음에 외무장관의 장택상도 그 독립운동가로 유명한 게 구속도 되고 청구구락부 사건으로 장택상 유명하죠. 외무장관. 그 다음에 또 이게 유명한 사람들만 봐도 뭐 워낙 많은데 농림부 장관 조봉암은요, 형장에 이슬로 나중에 사라졌지만 조봉암도 그 좌파인데요. 지금 뭐 소련에 돈을 받았다 이게 뭐 재심도 하고 난리치긴 한데 그러니까 독립운동가는 맞잖아요. 조봉암이가 친일파는 아니잖아요. 좀 좌파적인 요소가 있죠. 조봉암이가 농림부 장관으로 그 토지개혁했던 이런 이제 분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옛날에 왜 머선장 무임소 장관이라고 있는데 무임 자기 맡은 거 재무, 내무, 외무 이런 거 빼고 그냥 장관 있잖아. 이거는 이제 그 정무장관처럼 무임소 장관 중에 그 지청천은 광복군 총사령관 이런 분입니다. 그 외에도 뭐 너무 많아서 다 소개를 못 하겠어. 법무부 장관 이인 이분에게 항일 변호사로서 한글학계 사건에 연루된 구속된 이인 법무부 장관 가인 김병로부터 이런 게 내각의 거의 99%가요. 독립운동가 중에 독립운동가들입니다. 이게 친일파 세운 겁니까? 물론 테크노크라 중에 밑에 실무자들 중에는 그러면 친일파 빼고 나면 공산주의밖에 두 개밖에 없는데 실무자들 중에 친일파가 있을 때도 우리 정부에 세운 강요나 대통령 이걸 보고 판단해야 될까요? 정권을. 실무자는 다 쓴 거야. 북한도 다 쓰고 우리도 쓰는 거야. 왜? 글 좀 아는 사람 기술자는 뭐 친일파란 게도 적극 친일파가 있고 소극적으로 일제시대 때 활동했던 공무원도 안 쓸 수는 없잖아요. 따라서 주도한 거는 게 전부 다 독립운동가다. 일부 이제 그 기술자, 테크노크랩, 이거는 썼다 해서 이걸 친일파가 세운 나라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말도 안 된다.
우리 그는 뭐 북한이 더 심한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북한은 어떤가? 북한은 독립운동가가 세운 나라냐? 자, 북한은요, 김일성이부터 독립운동 한 게 없다고 제가 했죠. 김일성부터 독립운동 한 게 없습니다. 그 나이에 뭘 했겠어 하면 그 나이에 도망 좀 다니다가 이게 그냥 온 거라니까요. 근데요, 그때 북한이 정부 수립할 때요. 자, 그러면 이게 부주석, 김일성이 동생이 있잖아. 김일성이가 원래 이게 김성주, 김일성을 바꾼 거죠, 이름. 그러면 이게 주자들 김성주, 김일성이 동생이 김영주잖아요. 김영주. 김영주는 이게 그 북한의 그때 부주석인데, 당시 그 북한의 2인자죠. 김일성이 동생이니까. 김성주는 어디 출신이다? 일제 때 헌병보조원입니다. 야, 참 이게 일제 때 헌병 있잖아. 헌병. 일본이 헌병, 조선놈들이 그 보조원을 해가 친일파. 이런 게 악질 친일파야. 적극 친일파. 그 김일성의 동생이 김영주가 헌병 보조원 했다는 건 이게 천하에 공지된 사실이야. 친일파 중에 악질 친일파야. 악질. 소극적이 묵고 살기 위한 게 친일도 있고 그냥 식민지 35년 동안 악질 친일파라고. 김영주. 이게 김일성의 동생입니다. 이것만 봐도 이게 북한이 독립운동가 세운 겁니까? 그 다음에요. 그때 북한에 인민위원회가 있잖아요. 인민위원회. 거기서부터 이 국가가 세워지거든. 인민위원회 그 사법부장, 우리나라처럼 이게 법무부 장관, 아까 우리는 이게 그 이인, 뭐 김병로 이런 거죠. 가인 김병로 대법원장, 또는 이게 이인 법무부 장관, 독립운동가예요. 근데 이거 북한에요. 인민위원회 사법부장, 서열이 그때 엄청 높았거든요. 이자가 장헌건, 뿌리 근자입니다. 장헌, 헌법할 때 장헌건. 이자가 그 사법부장이 인민위원회. 근데 뭘 했다? 일제시대 때 중추원 참의. 일제시대 때 권력 서열 10위 정도 돼. 와, 일제시대 때 일본에 협조해가 권력 서열 한 10위 정도 되는 중추원 참의를 거친 이자가 북한의 사법부장이다. 장헌건. 이걸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인민위원회 상임위원장, 북한의 인민위원회가 있으니까 사법부장이고, 인민위원회 상임위원장 강양욱. 강양욱은 그 일제 때 도연현, 친일파 도연회가 인민위원회 상임위원장 강양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남로당 역사책을 보면요. 옛날에 제가 남로당 박갑동신가 박갑동, 그게 박헌영이 아마 비서였을 거예요. 박갑동, 어르게 쓴 남로당 책을 제가 3권짜리 책이 있거든요. 그걸 제가 아주 재미있게 박헌영에 대해서 제가 많은 걸 연구하고 책을 봤는데, 박헌영이가 남조선 노동당의 1위면 그 2등이 누구다 하면 이성엽입니다. 이성엽. 이재명의 변호인 이성엽하고 동명이인이네. 이성엽. 승리할 때 이성엽. 이게 6.25 때요. 서울시당 위원장이었을 겁니다. 아마 6.25 때 서울 점령했을 때 그게 서울 책임자 이성엽이가 남조선의 박헌영 밑에 2등이에요. 서열 2등. 이 자가요. 유명한 자거든요. 이성엽. 남조선 노동당 서열 2인데요. 이 자는 뭘 했다? 친일단체. 친일단체 대화숙에 가입하고 일제 때 식량을 수탈하던 그게 식량영단, 식량을 수탈하던 일제 기구입니다. 식량영단. 거기에 이사를 했습니다. 와, 참 이게 친일 중에 적극 친일을 하던 이게 이성엽이다. 이거 유명한 사건이죠.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북한의 선전선동이 중요하니까 북한의 문화선전성의 부부장했던 정국원의 북한의 선전선동 부부상. 이 사람이 아사히 서울지국의 기자 밀정이었습니다. 완전히 일본의 밀정으로 아사히 지국의 기자가요. 북한의 문화선전성의 부부상을 한 거예요. 정국원. 심각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는 분 이제 좀 관심 있게 보는 게 홍명희라고 유명하죠. 홍명희는 좀 설명이 필요한데, 제가 왜 임꺽정이라고 유명한 책이 우리나라도 10몇 권 나와 있잖아. 저는 이게 몇 권보다 때려치워버렸어요. 이 재미없어요. 임꺽정, 홍명희 있잖아. 벽초, 홍명희. 옛날에 춘원, 이광수. 그 다음에 육당 최남선하고 조선의 3대 천재라 그래서 이광수, 최남선. 근데 이 자들 북한에서 이광수하고 최남선은 친일파라고 막 욕을 해. 근데요,
역사를 보면 홍명희도요. 홍명희가 친일 행각이 뚜렷합니다. 특히 할아버지가 친일파가 땅이 뺏겨서 이번에 와 좌파들도 이게 홍명희 집안 땅을 국가가 수용했다는 할아버지가 친일파야. 아버지는 이게 자결했죠. 아버지는 이게 나라 뺏기니까 그거는 애국자야. 할아버지가 친일파. 근데 홍명희도요. 북한이 부수상까지 했는데 이 자각이 그 임전대책위원회에 가입 활동했다. 친일 조직 중에 임전, 전쟁에 임해서 총력전 이런 게 의혹이 제기되면서 그 실제 그 집안이 할아버지가 친일로 땅까지 수용당한 친일파 땅을 수용해버렸잖아요. 이런 게 아주 복잡한 역사가 홍명희도 많은 게 논란이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설명이 필요한 게 김탈삼입니다. 여자는요, 여자는 이게 왜 설명이 필요하냐? 이 자각이 그 제주도 4.3의 그 초기의 지도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그 남조선, 남한만 이게 그 총선거 해가지고 정부 수립할 때 총선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이제 그 제주도에서 폭동을 일으킨 이게 제주 4.3의 시작이에요. 폭동은 남노당이 주도한 게 박헌영, 그 다음에 북한의 김일성이도 상의했다고 돼 있거든요. 그게 김탈삼입니다. 지금 북한의 혁명열사릉에 있다고. 김달삼이가. 김탈삼. 근데 북한의 국회의원 최고인민의원까지 했거든요. 이 자각이 그 제주 4.3을 처음에 일으킨 거예요. 나중에 물론 뭐 억울한 희생자도 나오지만 처음에는 이게 좌익이 김일성 박헌영의 지령에 따라 김달삼이가 주도자다. 그래서 이게 북한에 넘어가가지고 최고위원 국회의원도 하고 우리나라 치면 혁명열사릉에 있다고 김달삼. 이 자는 뭘 했다? 이 자는 그 일제강점기 일본군의 소위입니다. 일본의 그 유학가 주호대학 넣었을까? 일본의 중앙 주호대학. 넣어가지고 일본 육사처럼 가서 이게 소위로 일본군에서 복무하던 자입니다. 이 자가 4.3을 주도한 거예요. 제가 역사를 이게 워낙 좋아하니까, 뭐 역사책을 탁 치는 대로 워낙에 좋아하니까 이걸 한 번은 이게 우리 후배들, 특히 동생들 뭐 제 아들뻘 제대로 역사를 좀 가르쳐야 되겠다. 이렇게 제가 계속 고민하다가 광복절날 특히 이재명이가 뭘 했어요? 이재명이가 대한민국은 미국의 점령군, 거기에 친일파가 세운 나라다. 말도 안 되는 게 그 개변했잖아. 이걸 이게 반드시 한번 깨트려야 되겠다. 그리고 옛날에 뭐 문재인이나 좌파들은 전부 그 소련군은 해방군, 그 다음에 미군은 점령군. 말도 안 되죠. 소련이 뭘 해방시키는데? 결국에 우리가 독립한 거는 미국이에요. 일본의 히로시마 나가사키 핵무기를 2개 때리면서 일본의 천황이 무조건 항복해서 우리가 독립한 거예요. 미국이 우리를 해방시켜 준 거야, 솔직히. 소련은 들어올 이유가 없어. 그냥 무혈 입성한 거야. 무혈 입성. 그게 미국이 판단 착오지. 일본이 저항할 줄 알고 미군들 보고 일본하고 전쟁을 선전포고하라고 그게 저는 미군의 어떤 전략상의 착오가 있었다, 문제가 있었다 보는데 소련군이 일본하고 싸우지도 않았잖아. 일본이 항복하고 그냥 무혈 입성으로 그대로 북한 점령하고 한반도 다 먹으려니까 갑자기 38선을 꺼가지고 메가드 장군이 지금 이게 분단된 건데 소련이 분단국이고 오히려 이게 독립을 시킨 거는 미군입니다. 똑바로 알아야지 역사를. 똑바로 해야 되는 말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자유대한민국은 독립운동가들이 건국한 나라다. 자랑스러운. 오히려 북한은요, 완전히 소련 스탈린의 부역자 김일성이나 친일파들이 대거 가입한. 그래서 이게 북한이 초기에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잖아. 왜? 친일파들 다 중용하니까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잖아, 북한이. 우리가 북한한테 전기도 빌렸었다니까? 이 역사를 똑바로 알려줘야 된다. 진짜 우리 해방 이후에 가장 왜곡된 잘못된 게 대한민국은 뭐 친일파가 건국한 나라다. 북한은 독립운동가다. 이게 새빨간 거짓말 왜곡이다. 팩트는 대한민국은 독립운동가들이 건국한 나라다. 북한이 오히려 소련의 부역자나 그 다음에 친일파들이 대거 건국한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가 북한이고 우리는 정말 그때 자유민주주의 국가 수립하는 게요. 진짜 우리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피는 것보다 어렵다 했잖아. 우리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피어나는 것보다 어렵다. 근데 이걸 건국해낸 게 이승만 대통령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자랑스러운 세계에 유례가 없는 해방 이후에 그 폐허에서 자유민주국가가 탄생했다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피어난 것보다 더한 기적이었다. 그러면서 이게 오늘날 산업화와 민주화까지 이룩한 자랑스러운 역사다. 이걸 우리 후손들에게 제대로 알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